안녕하십니까. 알면 돈이 되는 바른 홍콩세법 차태길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기타 세금, 벌써 우리 기타 나갈 단계가 됐어요. 세금 쪽에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이번 시간 계속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기타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뒤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타 쪽에 뒷부분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중요성이 없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진도 나가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제가 꼭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갈게요. 상속세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시면 상속세 폐지 조례는 2006년에 발효됐다. 뭔 말이에요? 상속세 없다라는 이야기죠. 홍콩에 상속세가 없어요. 홍콩에 상속세가 없어요. 그래서 홍콩에다가 자기 거주지를 옮겨놓고 모든 재산 홍콩에 옮겨서 생활하시면서 자녀들한테 자녀도 홍콩으로 옮겨서 한다면 한국의 상속세 45% 50% 낼 일 없겠죠. 그래서 상속세 홍콩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참고로 중국에도 상속세가 없어요. 중국으로는 이민이 안 되죠. 근데 홍콩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도 같네요. 저도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돈도 없네요. 그 다음에 도박세. 도박세. 그 교재에 있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서 도박하고 나서 세금, 도박장에서 알아서 원천 징수하고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만 따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호텔 숙박세. 그 다음에 호텔 숙박세 보시면 아래 맨 뒤에 보시면 2008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호텔 숙박세를 면제하고 그다음에 세율을 또 빵으로 했다. 뭔 말입니까? 세금 없어진 거죠? 호텔 숙박세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관세 및 소비세. 홍콩은 자유무역지대로서 대부분의 수출입 상품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 의무가 없다. 재화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없다. 일반적으로는 관세 없고요, 부가가치세 없고 소비세 없어요. 그런데 메틸 알코올, 탄화수소, 술, 그다음에 담배에는 소비세가 부과된다. 담배하고 술, 맥주 말고요, 맥주 말고 높은 거에 대해서는 부과된다. 독한 술, 빼가리는 세금 부과된다. 그다음에 담배에도 부과돼요. 그래서 여러분 홍콩에 가실 때 담배 한 보루 이상 갖고 가다, 한 보루가 아니고요, 한 갑 피우던 거 빼고는 갖고 가다 걸리면 세금 물어야 됩니다. 홍콩에 여행 가실 때 담배 안 피시는 분 제일 좋겠고, 담배 피시는 분들 한 갑 이상 갖고 가다가, 한 보루가 아니에요, 한 갑도 오픈해서 피우던 것만 갖고 갈 수 있지, 두 갑, 세 갑 갖고 가다가 홍콩에서 걸리면 세금 과세 당할 수 있어요. 관세, 소비세 무지세입니다. 그래서 홍콩 가면 담배 한 갑에 한 8,000원, 9,000원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홍콩 달러로 50달러 정도 하니까 7,000원, 8,000원 정도, 9,000원까지 가는 것 같으니까, 한 갑만 들고 가시고, 알아서 나눠서 친구 하나씩 주고 같이 가라고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동차의 경우 신규 취득 시 등록세가 취득가액의 46에서 132% 세율로 부과된다. 주석에 뭐라고 써 있죠? 승용차의 경우, 취득가액 얼마까지는 46%,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세율, 그리고 그 뒤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더 높은 세율. 그래서 자동차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동차 취득세가 무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동차 값은 솔직히 홍콩에서 차 사는 분들은 세금 걱정해서 자동차 세금 걱정 안 해요. 취득세는. 뭐 걱정 아니면 주차장비가 더 비쌉니다. 땅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어지간한 아파트에도 주차장 사용료가 엄청나게 비싸고, 사무실에서도 회사에서 차 끌고 갔을 때면 아마 월급만큼 주차자비가 나올 거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실직하시면, 차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실직하시면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자동차부터 정리하십니다. 주차비가 비싸서요. 그 다음에 취득시 등록세 이외에 매년 재산세 개념으로 차량 면허세가 발생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및 토지 사용료 해서 앞에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름을 재산세하고 토지 사용료로 붙인 게 아니고요. 중국어를 그대로
저도 두 개 같이 놓고 봐요. 예, 중국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그래서 영어로는 government rate 돼 있고, 예, 하나는 government rent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재산세 중국어 그렇게 돼 있고요. 예, 토지 렌트는 government rent는 토지 사용료로 돼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 같은데 한번 볼게요. 예, 97년이네요. 97년 7월 1일에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었고, 중국에서는 토지 사용권의 관리를 홍콩 정부에 위임하였으며, 위임 기간은 2047년 50년간이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 중간에 사용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뭐라고요? 50년 될 때까지 홍콩 정부에서 돈 따로 안 받고 계속 쓰게 해주겠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예, 똑같은 말 뒤에 반복해서 나오네요. 해당 기간 동안 홍콩의 토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홍콩 정부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옛날부터 1898년 옛날부터 영국이 홍콩을 조차하고 반납계약 체결한 85년 6월 30일 사이에 영국 정부의 홍콩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를 취득한 토착민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사용료를,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이 갖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토지 사용료가 면제가 돼 있다. 지금 새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옛날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가 면제가 되고 있다. 렌트가 면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트 있고 렌트가 있는데, 레이트부터 볼게요. 토지 재산세. 네, 부동산 연간 임대 수익의 추정 가치에 매년 5%의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레이터블 밸류 오브 프로퍼티인데, 이거 임대 수익의 추정 가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임차료, 예상 임차료에 부과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5%가 부동산 가치에다 때리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을 1년간 렌트했다면 받을 임대료 수익 있죠. 거기에다가 5%를 때리는 거예요. 한국의 종부세 뭐 6% 나오는 거 있죠. 그건 부동산 가치에 놓고 때리는 거잖아요. 그거 비교하면 안 돼. 이건 뭐예요? 이 토지를 빌려줬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5%예요. 예, 무지막지한 수준은 아니에요. 예, 내가 이걸 빌려줬었다면 받을 임대료의 5%만큼을 내라라는 게 뭐예요? 레이트입니다. 레이트 5%. 예, 소유자나 세입자 모두 레이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누가 납부하냐? 둘 다 납부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만 납부하면 돼요. 누가 납부하냐? 예,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 일단은 세무서가 누굴 쫓아간다? 실제로 쓰는 사람, 오큐파이어.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 쫓아가요. 예, 네가 먼저 내. 왜냐면 쓰고 있는 사람한테 못 쓰게 하면 제일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내고 나면 뭐라고? 그 후에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소유자의 임대료 지급 시 상계하거나 별도 청구할 수 있다. 나중에 네가 집주인한테 임대료 낼 때 해서 빼고 줘.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렌트입니다.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료는 과세 표율은 똑같은데 추정 가치 몇 퍼센트? 3%를 갖다가 적용해서 부과한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 없죠? 그래서 뭐 상속세 없고 도박세 뭐 공부할 필요 없고요. 숙박세, 뭐 관세 이런 거 중요한 거 관세, 부가세, 소비세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홍콩에 여러분 왜 가세요? 예, 뭐 요즘에 혼수하러도 간다면서요. 예, 혼수하러도 간대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혼수하러 이렇게 가시면 갔다 올 때 공항에서 불러요. 너희들이 뭐 나갔니, 왜 나갔니 하면서 얼굴 보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 제가 가르쳐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홍콩에 있는 다른 한국 사람한테 맡겨놔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네가 갖고 들어와라. 그 나이 때 이렇게 갔다 뭐 엄마랑 같이 가서 혼수 보고, 그 나이 때 그 사람들 전형적인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금 다 세금, 한국에서 관세, 부가세 다 뜯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학생이라든지 믿을 만한, 원래 아는 친구한테 너 혼자 들어올 때 가방에 넣고 와. 그렇게 해서 와야 되지. 한국 세관 바보 아니니까 여러분 많이 조심하세요. 이런 거 강의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세무조례에 따른 의무. 그래서 세무조례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디넌스. 그래서 세법에 따른 의무. 그래서 1번 납세자의 의무.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고요. 72페이지가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고용인의 의무. 회사의 의무죠. 그 이야기에서 회사는 뭘 해야 되고, 세금 내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5-2-C조 이렇게 다시라고 말했어요. 부동산 임대 소득세를 면제받은 법인 또는 해당 부동산 소유권 용도가
변경되어 부동산 임대소득세 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법인은 사후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 서면 통지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었어요? 옛날에 내가 임대료 수익을 내고 있었다라면, 그렇죠? 나는 계속 이거 임대료 수익 신고해야 되죠. 법인이라면 사업소득세, 프로피트 텍스로 반영해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거 내가 직접 쓰고 있어라고 한다면 세무서에다가 통지 알려줘라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직접 쓰기 때문에 나 임대료 안 나와, 임대소득 안 나와라고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 예, 지금 법인 또는 병도의 경우, 예, 그 다음에 52의 2조 볼게요. 과세년도에 사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모든 세무상의 주체는 납세 신고서를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여러분 기억나세요? 개인소득세? 전년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일까지 해서 4월 중 정도에 4월에서 5월 사이에 회사가 세무서에 일러주죠. 내가 쟤한테 세금이 얼마 줬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대충 이제 너 신고해라고 신고 요청서가 날라오죠. 그러면 그 요청서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죠. 내가 얼마 받았어요. 그래서 올리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세요. 그래서 3장 쪽지 준다. 예, 기억나시죠? 3장 준다. 그 중에 하나는 이번에 거 정산하는 거고, 2개는 올해 10월에 올해 거 예납, 내년에 2월에 것도 75% 25% 예납하는 거 기억나셔야 돼. 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납세 신고서가 회사에서 일렀으면 납세 신고서 신고하라고 요청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왔어. 그럼 나 만세 올해는 세금 안 내도 되는가 보다라고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종료 기간 후 4개월 이내에 거꾸로 내가 예, 이런 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던지라는 거예요. 예, 세무서에도 놓칠 수도 있고 우편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세금 신고하라고 통지서가 안 날라왔다 해서 나 세금 안 내도 되나 보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51-6조 무역 서비스업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토지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혹은 종합과세 소득세를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된 개인 납세자는 이러한 중단 행위 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서면의 형식으로 세무서장에 관련 사실을 폐지해야 된다. 예, 사업 폐지했으면 문 닫았으면 예, 사업 문 닫았다고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되게 심플한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개인이 1개월 이상 홍콩을 떠나야 될 경우 하거나 떠나기 한 달 전에 세무서에 통지해라. 세무서에 통지해라. 예, 뭐 그래요.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할 필요 없다고 써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예, 이런 직종 또는 사업 중의 특성상 홍콩을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칙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세 과세되는 주소가 변경됐을 때 주소 변경됐으면 세무서에 주소 변경 신고하세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51, 그 다음에 C조, 홍콩에서 무역 전문 서비스 사업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영문, 중문으로 자료를 남겨라. 증빙을 남겨놔야 되죠. 예,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세무조사 당해도 할 말은 없죠. 예, 그래서 뭐라고요? 예, 자료 보관에 대한 요구가 있다. 세 번째 줄에 있죠. 예, 사업했으면 신고하기 위해서 예, 회계 자료, 세무 자료를 잘 남겨놔라. 그리고 몇 년간이요? 6년간.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무조사는 몇 년간 한다고요? 몇 년 전까지 세무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6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거 치면 7년을 해야지 6년이 커버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자료는 7년간 보관해요. 왜? 6년 끝나고 나서 6년간 조사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은 보관해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6년, 7년. 그게 헷갈려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럼 여러분 7년으로 알아두셔도 되고 6년은 세무서에서 쫓아오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7년으로 알아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51D조 부동산 소유자는 수취한 임대료에 대해 충분히 기록을 남겨야 된다. 예, 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 사본 등 해서 남겨야 된다. 최소 몇 년간? 또 7년. 무조건 7년. 예, 증빙 남기는 기간 7년. 그런데 지금 어디 뭐가 있나요? 앞페이지 가볼게요. 72페이지. 미안해요. 맨 아래줄 볼게요. 7년 보관해야 되는데 회사 청산했다. 그럼 누가 보관할 거냐? 자리도 없고 창고도 임차할 사람도 봐줄 사람도 없는데 회사 청산 끝났다면 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 회사 청산해서 세무국하고 CR 기업관리국 컴퍼니 레지스터라고 하는 CR에서
청산 끝났습니다. 도장 찍어주면 너 이런 그 자료 보관할 필요 없다. 지금 보관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고용인의 의무로 갑니다. 고용인의 의무. 52-2조 고용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이거 회사의 입장이죠. 회사에서 뭘 해야 되냐. 개인소득세 납부신고서와 개인소득 과세대로 예상되는 근로자와 개인 관련 자료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죠. 제가 줄줄 안 읽을게요. 지금 세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요? 개인소득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다가 일러 바쳐야 된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고용주로서 소득시간에 대해서 기간 동안에 지급한 급여의 내역을 신고해야 되죠. 세무서에다가.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한다? 고용주의 급여신고, Employer's Return이라고 해서 고용주가 세무서한테 일러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Employer's Return이라고 대부분 4월에 일러준다. 왜 4월이에요? 세무기간이 3월 31일이니까 4월 중에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급여를 수령한 직원 역시 고용주가 신고한 급여 내역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 한국처럼 회사에서 다 해준다 아니다. 아니다. 회사는 일러만 주고 개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개인이 해야 될 거예요. 개인의 신고는 대부분 5월 달에 이루어진다. 대부분이에요. 별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5월에 이게 뭐예요? 세무서에서 총지가 날라오면 한 달 이내라는 거죠. 회사가 먼저 세무서에 이르고 그럼 거기에 근거해서 세무서가 회사 직장인한테 근로자한테 세무신고 요청서를 날리면 요청서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나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5월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고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속세 납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를 세무서장에게 서면 통지된다. 뭔 말이에요? 직원 채용했으면 신고하세요라는 거예요. 지금 맨 위에 거는 1년 동안 지급한 급여를 세무서에 일러주세요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52-5는 뭐예요? 직원 고용, 52-4. 직원 고용했으면 고용한 것도 고용했다고 세무서에 알려주세요라는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잘랐으면 뭐라고요? 잘라놓은 한 달 이내에 역시 또 알려주세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회사 입장에서 직원이 한 달 동안 떠난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앞에도 있었었죠. 개인이 나갈 때도 신고하고 나가고 직원이 나갈 때도 신고해라. 근데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해당사항 없다. 그럴 수 있다. 신고 일일이 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로자의 출국일을 세무서장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상 출국일로부터 1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금전 또는 금전 가치가 있는 자산을 지급할 수 없다. 약간 좀 오바죠. 지금 한 달 동안 나가 있으면 그동안 급여 지급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인데 좀 그래요.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은. 그 다음에 기타 근로자가 9A조에 따라 고용되거나 고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 그 고용주는 그들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일정하지 않은 수준의 방식이라도 신고 대상이 돼야 된다. 이게 뭐예요? 직원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프리랜서. 정규 직원 아니고 직원처럼 쓰는 거죠. 이 사람, 그럼 대한 내용도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프리랜서는 신고 안 해도 돼요? 아니죠. 돈 주고 났으면 프리랜서한테도 급여는 아니지만, 오늘 그럼 받은 사람은 뭘로 신고라고 돼 있었어요? 프라피텍스, 사업소득세로 신고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홍콩 현지의 프리랜서, 브로커, 컨설턴트, 대리인, 연예인, 작가 또는 하청업체 등의 직원으로 고용된 직책 없이 직업을 하거나 수직적 관계에 의한 아닌 경우에 너도 사장 나도 사장이라는 거죠. 프리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세금 낸다? 사업소득세, 프라피텍스 납부한다. 이러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 명세를 IR 56M 양식에 기입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 만약에 보수 수령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지급인은 해당 비거주자 인적 사항, 보수 금액 등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 거주자도 해야 되고요. 비거주자도 신고해라는 이야기예요. 프리랜서가 꼭 홍콩 거주자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비거주자인 경우도 신고를 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만약 보증인 대리인이 비거주자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 홍콩 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 보증인 대리인은 해당 거주자가 홍콩에 도착했을 때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고 세금을 충분히 띄어놓고 원천징수하라는 이야기죠. 다 홀라당 지급하지 말고
세금 납부할 거는 띄워놓고 그 사람한테 일단 보수를 지급해라. 다 지급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회사는 직장의 급여 관련 기록을 몇 년간? 7년간 갖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법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사전 제정, 세무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각 조항이 신청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신청서의 명시된 약정의 신청 비용에 대해 세무조항에 신청할 수 있다. 별 내용 없고요. 아래 내용에 따라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의 신고와 납부 볼게요. 예. 이거 행정적인 이야기라서요. 약간 고리타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금의 신고와 납부, 납세 신고서의 작성, 개인 납세자는 고용된 직장에서 얻은 소득, 그 다음에 독자 소유자산의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그 다음에 개인 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 세 가지 기억나시죠? 예. 공동소유자산의 소유자 역시 해당 자산으로 임대한 수익을 신고해야 한다. 예. 부동산을 하나 있는데 나하고 내 친구랑 같이 50대 50 샀어요. 그래서 임대를 해요. 그럼 어떻게? 그 이야기죠. 공동소유 자산으로 임대수익을 신고해야 된다. 법인 및 그러니까 공동소유 자산에서 아무도 신고 안 하면 안 되고 그 같이 산 빌딩에서 50% 내가 받았어 해서 개인적으로 50%만 따로 신고하라는 이야기죠. 쟤도 내 친구도 50% 나도 50%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벌은 돈에 대해서. 법인 및 파트너십 기업은 관련 사업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파트너십 기업이 그러니까 파트너십은 뭐냐면 그 동업 사업을 말하죠. 한국에는 없어요. 그런 개념이 파트너십에서 개인 사업자인데 동업 형식으로 하는 거. 법인이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인데 둘이 동업을 하는 걸 갖다가 지금 파트너십 기업으로 해서 한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죠. 파트너십 기업이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개인 사업자에서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분 양도 연간 총 이익은 파트너십 기업 이름명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업을 하다가 깨지던가 아니면 같이 따로따로 하다가 동업으로 묶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이름으로 해라? 개인 이름 하지 말고 파트너십 이름으로 신고를 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별로 안 중요해요. 행정적인 이야기니까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공제 가능 자선 기부금 100원 이상 해야 된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기부금을 뺀 세전 이익의 몇 %만 할 수 있다? 35%를 기부하지. 너도 이익도 안 하는데 기부 많이 하지 말라 그 말이죠. 35%까지만 할 수 있다. 세금 징수. 세금은 아래 보시면요. 온라인 결제, 전화도 되고요. 심지어 ATM도 돼요. 폰뱅킹도 되고요. 폰뱅킹 전화 되죠? ATM도 되고요. 인터넷도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요. 편의점에서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홍콩은 폰뱅킹도 되고, ATM기도 되고, 인터넷 사이트로 이체도 되고, 심지어 편의점도 된다더라 까지만 아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우편 결제 당연히 우편으로도 되죠. 홍콩이 영국 스타일이어서 수표 쓰는 거 많아요. 지금도 수표 써요. 그래서 수표 발행해 갖고 우편 넣어서 보내줍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방문 결제 해도 되겠죠. 직접 가서 편의점 우체국도 있고 편의점도 보이네요. 우체국 가서 해도 되고 편의점도 해도 된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맨 아래에서 76페이지 아래 보시면 체납된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 라고 한다면 이런 비용이 발생한다. 체납 관련됐을 때 법원 비용도 발생하고 기본 소송 비용도 발생한다. 630달러 홍콩 달러죠. 10만원 정도 해서 여러분 세금이 빵원이다 하더라도 신고 안 하면 법원에서 계속 날라와요. 세무서에서 몇 번 하라고 연락이 오고 그것도 무시하고 깔아넘기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가서 반성문 쓰고 법원에 끌려가갖고 반성문 쓰고 잘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 법원 비용 내야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법원에 가니까 소송 비용, 신청서 쓰는 간단한 행정 비용이죠. 300원이니까 변호사 수수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45,000원. 재판 받는데 하는 인지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수정신고 77페이지에 세무신고 작성일부터 몇 년 동안? 6년 동안. 기본이 6년이고 6개월은 뭐예요? 내가 다른 나라에서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내가 세금 두드러 맞았어요. 기억나세요? 6개월. 여기 보시면 6년 또는 6개월. 6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신고했는데 틀린 게 있네. 내 스스로 발견했을 때. 그다음에 6개월은요. 다른 나라에서 내가 외국납부세금제 틀렸다고 해서 다시 세금 기원내라고 연락 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후로부터 확정된 날로부터 다시 6개월 이내에는 세금을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본 6년만 알아두세요. 6개월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6년이 지나도 예,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6년이고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내가 어느 나라에서 세금 더 뜯겼다. 10년 지났는데 10년권 조사 받았다. 그러면 받은 후에 다시 예, 외국납부세 공제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즉시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탈세에 대한 처벌 잘 해야죠. 두 번째 보시면 합당한 이유 없이 잘못된 세무신고를 제출했을 때는 10,000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10,000달러 벌금 부과되며 과소 청구된 금액의 3배에 하는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나 세무청에 처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벌금을 줄여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0,000원 세금 벌금 내야 되고요. 들낸 돈의 3배까지 두드려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잘못된 세무신고를 제출한 건 심각한 위법행위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50,000원. 이건 법원까지 가는 거죠. 50,000원, 그 다음에 3배, 똑같이 3배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깜빵도 가요. 깜빵, 세금 안 내면 깜빵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불복과 행정소송, 한국과 유사하게 세무기관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불복할 경우 소송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소송부터 먼저 내립다 하면 안 되고, 세무서에서 나 이게 틀린 것 같아요. 봐주세요. 라고 먼저 이의신청해라. 그리고 나서 이의신청이 불복하면 소송으로 가라라는 거지. 이의신청도 안 하고 곧장 소송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보시면 이의신청 청구는 꼭 세무국을 대상으로 해야 되며 당연하죠. 세무서에도 말을 해야 되죠. 인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홍콩 세무국의 세무 담당관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납세 의무자 합의해서 부과를 취소하거나 증액 감액을 결정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결제를 내린다. 이게 불복하면 그때는 소송하라는 이야기지만 금방 드린 설명 내용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이의신청하고 그래도 내가 만족 못하겠으면 소송으로 가세요. 먼저 드립다 소송부터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두 가지 토픽 간단하게 공부했고요. 이제 법인세 쪽, 일단 세금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면 세법 이제 거의 끝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